2023년 7월 28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나가 이제 휴가라서 어머니하고 이제 조카랑 같이 아침 고요 수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그 수목원에도 이제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역시 수목원이 그래도 이제 좋더라고요. 하루치기로 거기 이제 뭐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나무도 보고 그 출렁다리도 앞에 하나 있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뭐 그냥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빨리 돌아와서 잠깐 쉬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일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그렇게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중에 뭐 그냥 가끔 틈틈이 뭐 그냥 몇 종목 보긴 했는데 집중해서는 안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코스닥 일봉이에요. 코스닥 일봉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급등을 해서 5일선까지 회복을 했어요. 사실은. 5일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이제 차트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이 하락폭에 거의 이제 2분의 1 정도를 회복했어요. 2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회복이 다 됐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됐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선들은 이제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저점들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하락했다가 2분의 1 정도 되돌림이 나온 거예요. 2분의 1 정도. 그래서 이제 3분의 1 되돌림이면, 3분의 2 되돌림이면 더 상승이 강하죠. 그래서 이 되돌림이 얼마나 강한지가 우리의 회복력을 볼 수 있죠. 회복력.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되돌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좀 일러요. 그래서 그냥 저는 중립적인 포지션입니다. 그 대신 긍정적인 건 이제 주봉상에 이러한 그 5일선을 회복을 못했었죠. 근데 5일선을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5일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5일선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31일 하루 남았는데 코스닥 월봉을 봤을 때 코스닥 월봉 자체는 어쨌든 이 5일선이 여기거든요. 5일선을 회복한 양봉이 나온다. 양봉. 그죠? 윗꼬리도 길지 않고 적당하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양봉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8월 달이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31일 월요일 거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월요일 거래에서 쭉 빠지거나 주말에 무슨 또 악재가 발생해서 미국장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커플링 되면서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대충 횡보하면서 이 상태로만 끝내준데도 8월을 그렇게 나쁘게 전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유동성, 위아래로의 이러한 진동이 커지는 거는 결국 큰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도 올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큰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파동이 점점 이런 파동이 처음에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한 2달이나 석 달 후에 또 큰 파동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한 2달이나 한 달 반 뭐 이 정도는 또 조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털린 사람들은 오늘 반반 매수세도 들어왔지만 또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보죠. 자, 대략 코스피 차트는
뭐, 큰 그러한 반동, 저기가 큰 변화가 없이 얘 역시도 이 상승과 하락, 저번 주 폭락할 때 2분의 1로 돌렸다. 2분의 1을 돌렸죠. 2분의 1을 상승시켰어요. 2분의 1을. 그죠? 예,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얘는 다만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반발 상승력도 크지가 않은 거다. 크지가 않은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의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예, 비례. 그래서 상승력, 이 하락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역시도 2분의 1로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주봉을 보죠. 그래서 코스피는 대략 안정적이죠. 그죠? 차트가 대략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됐지만 주봉도 아직까지는 5일선을 지키고 있다. 그렇죠? 월봉을 보죠. 월봉을 봐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차트를 훼손된 부분이 없이 양봉으로 고지 비슷하게 뭐 계속 코스피는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기사 몇 개 보겠습니다. 기사 보면 전에 제가 구두로 얘기했던 머스크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예약 190만 대 수요 자신 이용률 전망은 엇갈려 해서 7월 20일자 기사예요. 그래서 예약이 온라인상으로 190만 대가 사이버 트럭, 요 사이버 트럭 있죠? 요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이버 트럭 온라인 선주문 대수가 190만 건으로 나타났다. 테슬라가 2020년 고객에 인도했던 차량 대수를 합한 130여만 대보다도 46%나 높은 수준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선주문 모두 구매로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소비자가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다는 거, 그런 걸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구원투수가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구원투수가 충분히 되겠죠. 생산을 제대로 해서 뭐 하자 없이 납품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주말도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웬만한 게 뭐 많이 오른 주식은 뭐 대략 빠졌는데 오르지 않은 주식들은 많이 빠진 주식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트들 뭐 몇 개 보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 매매는 이 프로그램 매매죠. 결국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매매가 전체 매매의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컴퓨터하고 이런 알고리즘 매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기계하고 싸우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개인이. 그래서 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일반 식이나 이런 식을 넣어주면은 그 식에 맞게끔 이 컴퓨터가 그냥 감정 없이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러는 게 이제 알고리즘 매매죠. 그래서 이 매매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전체 매매의 50%가 알고리즘 매매예요. 이 알고리즘 매매는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자동화된 매매 시스템이에요.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규칙, 이게 사전식이나 뭐 이런 게 있죠. 이 알고리즘에 따라 주식, 증권, 선물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은 사람이 개입 없이 자동으로 감정이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감정을 빼려고 그래요. 감정이 있으면 막 폭락해도 계속 붙들고 있죠. 그게 득이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래서 득이 될 수도 있고 큰 폭락으로 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계적인 매매가 훨씬 낫다는 거죠.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의 목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목표죠.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수학적 통계적 분석, 예측 모델,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동으로 매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컴퓨터하고 싸워서 대충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챗 GTP에 물어본 거예요. AI 챗 GTP, 오픈 AI 물어본 건데, 그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매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알고리즘 매매는 시스템은 컴퓨터로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현대에는 이 신속한 거, 심지어 어디 서버를 쓰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 수익률 싸움, 금액이 클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자동화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 이런 게 더 중요하시 되고 있죠.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질질 끌려다닙니다. 왜? 갑자기 급등하니까 따라붙고, 폭락도 갑자기 폭락을 막 15%, 20%씩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아야 돼요. 주식에도 어차피 보면. 이 설정된 규칙에 따라 매매가 이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얘네들이 하는 주식은 이 객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토리에 빠져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나중에 이 신약이 나오면 100배 간다, 이런 엉투장투하는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이 홀려서 맨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꽃가창만 보고 뭐 새로운 이야기가 없나, 계속 뭔가 떠돌이 뭐죠, 유량극단이나 뭐 떠돌이 그러한 뭐죠, 히피인가요? 아, 히피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유럽의 그러한 저기처럼 그러한 이제 이 감정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객관적이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에서 손실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백스팅과 최적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백테스팅을 하고 수정하여 최적의 전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분석한다는 거죠. 빠른 응답,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속도와 거래를 실행하므로 빠른 시장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객관성, 백테스팅 최적화, 빠른 응답,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알고리즘 매매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알고리즘 예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백테스팅과 충분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매매 알고리즘의 수정과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수정하고 개선, 시장에 맞게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시장에 맞게. 또한 알고리즘은 개발과 운영에 금융지식과 프로그램 능력이 필요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 때문에 기관이나 뭔가 조직화된, 돈이 있고 체계화된 이런 데서 주로 이런 거를 쓰죠. 개인보다는 기관, 뭔가 집단, 증권사 이런 데서 이러한 알고리즘, 컴퓨터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매가 성행한다. 그래서 컴퓨터와 우리는 싸우는 거다. 그럼 이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 서현이와부터 아진산업, 동원산업, 제가 이 세 종목을 찍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초에 흔들어도 계속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15일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TV에서도 현대기아차밖에 수출이 급증한 회사가 없어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얘네들이 15일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거다. 그래서 8월 25일이나 8월 말까지는 주식을 들고 가고 주식을 일부는 그 이후까지도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왔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4만 원 이상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 그러면 반 정리하고 반은 뭐 더 가져가던가 분명히 또 조정이 와요. 아니면 다 정리하던가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자, 서현이와는 차트를 제가 좀 자세히 봐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현이와에서 이 컴퓨터 물론 저 핸드폰으로 주로 거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줄을 거는 데가 있어요. 줄을. 근데 그 줄을 어떻게 거놨었냐면 제가 이렇게 거놨었어요. 이렇게. 자, 요게 전번 파동에서 고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은 지지해 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차로. 그런데 정확히 여기를 보시면 요때도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왔고 요번에도 여기를 정확히 찍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봉이죠. 일봉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일봉으로 보면. 일봉으로 한번 봐드릴까요? 네,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고 이렇게 좁게 만들면 조금 더 넓게 만들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또 그리면은 정확하게 요 가격대를 지켜줬어요. 오늘도 지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문 차트쟁이가 그리고 있다. 전문 차트쟁이가 그리고 있다. 제가 여기다가 줄을 거놨거든요. 제 그 HTT 핸드폰에다가. 근데 정확히 요거 찍고 반등했어요. 요거 찍고. 그죠? 맞죠? 요때도 여기서 지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전문 차트쟁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어설프게 가는 것 같아도 뭔가 파동을 계속 그리죠? 예, 이런 파동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사야 될 때는 이런 데죠. 대충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데서 이제 사야 되죠. 그죠? 이런 데서 사야 될 가격에 팔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데는 팔면 안 되는 가격이고 사야 될 가격이에요. 그죠? 주식을 거꾸로 하지 말랬죠. 그죠? 한 주도 안 팔았어.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먹었었겠죠.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죠? 예,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주식은 지금은 이 주식을 팔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기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렇게 차고 올릴 거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덜 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에는 더 상승한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괜히 뭐 단타 치지도 모르는데 쳤다가 자꾸 그러면 번져나요. 번져. 에? 끈덕지게 앉아 계시라. 앉아 계시라. 어? 사이버 트럭 납품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서현이와 예. 언제까지? 최소한 8월 20일 이후까지는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시원하게 8월 25일이든 뭐 대충 봐서 고점 지고 나오면 일부 정리해서 예? 커피값 좀 싸주십시오. 예? 물론 그때 이제 날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저도 대충 고점 지고 나오는 얘기를 대충 뭐 가슴이든 뭐 어깨든 여기서 팔게끔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자.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런 서현유한이 아진산업이니 뭐 이런 종목들은 서영 이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아니면 뭐 서운동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겠어 이제. 노출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여기를 지지해 준 게 너무 단순한 거지만 차트를 잘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미리 줄을 거놨다는 거지. 나 여기다 거놨었어. 거놨어요 핸드폰에. 딱 찍고 그냥 가더라고. 차트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여튼 누군가 들어가 있어요. 꼭 지켰다가 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진산업 보죠. 자, 아진산업도 한번 일봉을 보면서 요번 저점이 어디를 지지하는지 보죠. 사실은 아진산업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해봐도 뭔가 이런 데서 그냥 물론 여기가 거래가 많이 되고 이번에 고점 비슷하고 여기서 장대 양봉 뭐 거래가 좀 이루어진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해줬는데 얘는 혹시라도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 분명히 서현이와와 아진산업은 달라요. 그죠? 아진산업은 추세가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뭐랄까 뭐 턴을 돌렸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다. 바닥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바닥에 대한 그죠? 바닥에 대한 모습이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구간, 그죠? 분명히 달라요. 지금 다르다는 거죠. 지지는 나왔지만 아직 5일선 회복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런 계속 얘기하죠. 이 하락 밴더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밴더를 뭔가 뚫었다,
아니면 뚫으려면 이렇게 뭔가 여기서 지지를 하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진산업은 조금 바닥이 아직 들러왔어요. 물론 이 부분을 지킨다는 거는 느낌이 와요. 대충 얘는 이 부분이 저점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그죠? 예, 이 부분일 수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죠? 아니면 여기 상단이면은 뭐 여기 정도까지,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상단으로 쳤을 때 여기까지, 그렇죠? 요번 같은 경우 이제 여기를 지지해 준 건데 여기도 애매하게 여기도 안 맞아.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 이게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더 빠지면은 이제 이런 구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그죠? 아진산업은 좀 차트가 그래요. 잠깐만요. 아진산업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서현이화를 보죠. 네, 지금 이제 동원금속을 한번 이제 좀 차트를 폈는데요. 동원금속은 뭐 여기 지금 여기까지 지지가 딱 나왔죠. 정확하게 여기까지 좀 비슷하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 대신 동원금속은 5일선을 회복을 해줬죠. 예, 5일선을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동원금속이 물론 여기서 올려서 많이 올렸지만 다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동원금속이 예, 바닥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동원금속이 더 나아요. 바닥이 나온 거는 예, 5일선을 회복한 이 동원금속이 예, 더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동안 동원금속은 이 조정폭이 굉장히 깊죠. 그죠?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많이 깊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뭐 빨리 올라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수렴했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동원산업, 어차피 동원산업이 조금, 동원금속이죠. 동원금속이 조금 더 빠르다, 현재. 왜냐면 서현이와 아진산업은 5일선을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뭔가 충격이 오면 같이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점을 안 잡았다는 거. 그래도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서현이와는 뭔가 특정한 바닥을 찍어줬다. 그나마. 물론 더 뺄 수도 있어요. 그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 동원금속이 반등 구간에 들어선 건 동원금속이다. 동원금속이 차트는 제일 괜찮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돼. 자꾸 뭐 자기 감정에는 뭐 서현이화가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서현이화가 먼저 가길 좋아하겠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나중에 아진산업이나 동원금속을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차트적으로 동원금속이 반등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서현이화는 특정 가격을 찍어줬다는 거. 아진산업은 서현이화나 아진산업이나 뭐 아직까지 그 5일선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딴 종목 보죠. 어쨌든 자동차 회사의 이 호실적.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찍어 누르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뭐 점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계속 망가뜨리거나 뭐 많이 안 올리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상한가 한 두 방 나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은 하면 안 돼. 어떻게 이 드립을 운전을 할지는 세력의 마음이지 여러들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저 역시도 뭐 미리 상승한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런 얘기는 예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요번에는 차트만 만들어 놓고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그냥 지그치 있으라고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실적주에서 이런 주식들이 안 간다면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TPC를 보죠. TPC도 이제 2차전지 장비 부품을 팔면서 컨덤 점프 실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3D 바이오 프린트의 매출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과 관련된 3D 프린터가 수익, 뭐 피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장기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제일 그 수익이 좋을 거는 이 치과 관련된 3D 프린터. 예, 그게 아마 이 치공사들이 하는 일들 있죠. 이빨 본 뜨고 이런 거를 3D 프린터로 하는 거죠.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TPC를 그럼 한번 차트적으로 보죠.
자, 차트가 완전 망가뜨렸죠. 계속 뺀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빼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앵카, 양봉 앵카를 받고 5일선을 찍었고, 5일선을 회복했죠. 물론, 중요한 거는 이 5일선을, 어제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V자 반등.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쭉 그냥 길게 양봉을 뺄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하락 부분을 바로 메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횡보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 5일선 회복도 못하고 밑에 꼬리를 잡고 있어요. 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한 방, 그 다음에 또 두 방,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거의 실적 발표할 때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제 이런 모양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최고가를 뚫는다. 이런 시나리오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TPC도 적극 매수했어야 된다. 이번에. 그렇죠? 이 일봉상에 이 양봉 앵카를 박는다는 거는 더 이상 안 빼겠다. 이거를 박았는데 뺀다? 그런 건 개잡주예요. 그죠? 그렇죠? 이 시그널이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죠? 이 양봉 앵카를 길게 박아줌으로써 한마디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앵카를 이렇게 박아준 거예요. 양봉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하락은 끝내고 상승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양봉 앵카를 박은 주식을 또 보죠. 폴라리스 오너도 보죠.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제가 그나마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자꾸 얘기해 드리면 안 된다고. 이거 공짜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유료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자, 얘도 앵카를 박았는데 얘는 시원찮게 박았죠. 근데 오늘 완전히 이게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둘 다 앵카를 받고 상승 5일선 회복을 했지만 둘 다 이렇게 급격하게 뺐다는 거 빼고는 차트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상승으로 봐야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재수 안 좋은 주식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져서 이 최고가를 거의 이 밑에를 거의 이렇게 확인해요. 확인한 다음에 이걸 찍지는 않고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이거 가격대를 거의 근처까지 와요. 이렇게 차트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거 엄청 지저분한 세력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환가의 그 리피싱을 대체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얘는 리피싱을 이상하게 해요. 1월달, 5월달, 7월달, 그리고 7월달까지 5월달하고 또 7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헷갈려요.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리피싱을 또 8월에 한단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헷갈리는 회사예요. 회사가 계약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리피싱을 신청하면 바로 하게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리피싱을 하는 게 통상적이죠. 좀 회사가 좀 이상한 회사예요. 난 진짜 얘네 회사 진짜 연구 대상 회사야. 진짜 상장해놓고 주가를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네가 작년 10월달에 2차 전지나 방산 사업을 하겠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그룹 차원에서 해놓고 유보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10개월이 지났는데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하죠. 10개월이구나 10개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되게 웃긴 회사예요. 그러면서 사채업자들 156억의 사채업자들만 배불려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 리피싱을 통해서. 좀 이상한 회사인데 갈 때는 한번 시원하게 가지 않을까 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여윳돈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샀어요. 그래서 좀 플러스 났겠죠. 아침에 일찍 샀으니까. 600원, 80 몇 원? 그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샀습니다. 다시 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많지도 않고 수익 나면 좋은 거죠.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8월 15일 되기 전 실적 발표하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전까지 한 주도 안 팔 거다.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종목 볼게요. 네, KG 케미칼. 이 액면 분할이 연기됐죠. 4일날 하기로 했던 게 3주가 연기돼서 28일인가? 하여튼 24일인가 28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그렇게 번 거죠.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어요. 감자라고 해서 주주한테는 아무래도 긍정적이죠. 물론 양이 적지만 자사주 소각을 해줌으로써 미국 주식들, 애플이나 뭐 이런 주식들이 잘 가죠. 주주 환원 정책이죠. 긍정적인 겁니다. 다만 그리고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주가가 오늘 뭐 빠졌다는 걸 빼고는 5일선을 회복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이평선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횡보하다가 이제 여기에 올라타줘야죠. 그죠? 올라타주면은 다시 최고가를 뚫으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3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4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4주 안에 이 주가를 많이 펌핑을 하겠다 뭐 이거죠. 그죠? 어차피 5분의 1로 감자하면은 감자가 아니라 액면 분할을 하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5만 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8만 원에 들어가거나 10만 원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5분의 1로 저기 하면은 액면 분할을 하면 만 원이 되겠죠. 이게 되면은 2만 원이 되겠죠. 이게 10만 원이 되면은 얼마야? 이게 2만 원이 되고 이게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15,000원, 15,000원? 15,000원. 만한 뭐 6,000원이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충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좀 펌핑해서 시작점을 뭐 한 16,000원이든 12,000원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5분의 1로 이게 이제 감자가 되면 만약에 1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들어가면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상장 후에 몇 달 동안 펌핑을 해서 이 최고가를 뚫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주식이 많습니다. 액면 분할 가격 전후로 최고가를 뚫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충 레파토리는 그래요.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뭔가 재료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주가가 그렇게 해서 액면 분할을 해서 그 이후에 뭐 3, 4개월 후 만약에 주식을 펌핑을 한다면 증자를 할 확률이 높죠. 어차피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아무래도 증자를 할 확률이 좀 높죠. 주가를 많이 펌핑해 놓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KG 케미칼은 뭐 스토리는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G 케미칼이었습니다. 로봇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수급이 이제 좀 빠지고 있죠. 물론 뭐 다시 한번 또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로봇주 쪽으로도 좀 테마가 들어올 수 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올리겠지만 그걸로는 좀 장을 이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 특히 저는 이 감속기 관련주들을 한 4종목만 한번 점검해 보죠. 로봇주들도 8월 달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먼저 TPC 글로벌, 해성 TPC의 모회사죠. 모회사. 많이 뺐어요. 그리고 얘도 양봉으로 요걸 회복을 했죠.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뭔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죠. 그래서 TPC 글로벌도 괜찮다. 이런 모습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 앵카 받고 상승해서 5일선 회복. TPC 글로벌도 괜찮다. 차트가. 그죠? 네, 그 다음에 감속기 전문회사 해성 TPC도 보죠. 해성 TPC도 똑같죠. 이렇게 긴 하락했다가 이렇게 앵카까지는 안 박았다 쳐도 5일선 위에서 도지 나왔죠. 이제 긴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네. 얘는 긴 양봉, 강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도지기 때문에. 그죠? 해성 TPC는 뭐 월요일 날이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죠. 이런 차트 급등 바닥에서 도지 급등 차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들을 꼭 로봇 관련주들 한번 요번에 8월 달에 급등시키는지 한번 잘 보죠. 로봇 관련주를 많이 빼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식들을 이제 올리겠다. 그리고 막말로 미래 사업,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만큼 또 올릴 만한 주식이 없죠. SPG도 많이 빼놨었는데 한번 보죠. 그죠? 어쨌든 다 5일선을 회복을 시켜놨네요. 그죠? 저점 찍고 얘는 벌써 여기서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점을 벌써 찍고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주식들이 잘 갈 것 같습니다. SPG는 뭐 추세도 안 망가졌네요. 로봇주 중에서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수렴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차트가 좋네. 얘는 회사가 좋은가 봐요. 좋아요. SPG 차트 좋습니다. 이런 주식 정배열로 바뀌면서 계속 이 상승 파동을 이어간다는 거, 그죠? 이 최고가를 뚫으면서 이런 주식들 해야 돼요. 로봇주 중에 SPG. 네, 그 다음에 SBB테크 한번 보죠. SBB테크. 네, 얘도 5일선을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빼놨는데 회복을 했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을 만들었는데 얘는 여기서 저점을 못 지켜줬죠. 그리고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SPG가 차트가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SPG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저점을 지켜줬죠. 예,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위에가 상승했죠. 그래서 SBG가 더 좋은 거예요. 차트는 SBB 테크보다. 한번 주봉을 보죠. 그래도 5일선을 살려놨네요. 얘는 정말 차트가 단순하네. 단순해. 긴 행보 끝에 여기서 수렴하고 이번 주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 주 양봉으로 이렇게 꽂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 얘도 차트가 아주 나쁘진 않지만 SPG가 더 차트는 좋다. SBB테크 감속회사였습니다. 또 따종목 보죠. 바디텍 매드 이제 중국의 10가지 키트 검사 키트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키트들 10가지를 유통하는데 그거 큰 실적이 될 수 있죠. 또 마약 검사를 120군데에서 한다. 뭐 이런 거죠. 위에도 차트를 보시면 요번에 저점을 찍고 죽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 조정이 심하게 왔다가 다시 돌려서 쌓아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차트가 아직 살아있어요. 괜찮습니다. 바디텍 매트. 다음 주 같은 경우 긴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주봉상. 바디텍 매트 괜찮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주식들 해야 돼요. 네, 파암FC는 이제 입금이 연기됐죠. 예상대로 연기되면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쭉 빠졌습니다. 점점 찾고. 도치 비슷하게 또 나왔네. 하여튼 뭐 완전히 차트가 개잡주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연기는 됐는데 어쨌든 대주주는 바뀌었어요. 대주주. 입금이 아직도 안 됐는데 대주주는 바꿔줬어요. 그죠? 사모펀드로 이제 대주주는 바꿔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이 기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전자공시 보면은 최대주주는 변경을 해줬죠. 입금은 연기됐는데 최대주주는 바뀌었어요. 현재는 유콘 파트너스 주식회사로 바뀌었죠. 유진산에서. 지분율도 얼마 안 돼요. 6.20%. 지분율 이거밖에 안 되니까 주식들이 날라다니죠. 그리고 이거 수급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이 빠지면 무섭게 빠지죠. 한번 뭐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사모펀드에서 들어왔으니까 혹시 입금이 되면 8월 며칠로 연기됐는데 26일 날은 입금이 안 됐죠. 그래서 한번 더 갖고 왔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예 그 초반에 상승시켰다가 지금 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5일선을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초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막 엄청 올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 찔딱찔딱 올리거나 뭐 횡보를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부터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찐득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자동차 부품주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는, 어쨌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저랑 틀린 분들은 매도를 뭐 치시던가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카를 받고 양봉으로 5일선을 회복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TPC나 해성 TPC, SPG, SBB 테크 같은 로봇 중에 이 감속기 회사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